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소스와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 겁니다. 재료부터 보고 올게요. 영상을 들어가기 전 감칠맛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동물성 식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꼭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해산물, 각각류, 버터, 치즈 전부 해당이 되겠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혹은 참치를 넣는 이유, 잔치국수에 멸치 육수 혹은 고기 육수를 끓이는 이유, 사람들이 조미료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감칠맛 때문이죠. 제가 본 바로는 요알못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간이 안 맞는 거고, 간 맞추는 건 연습이 필요하다고 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만들 때 이 감칠맛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이 감칠맛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동물성 식품들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 재료들, 적절한 조리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적당한 간. 전제 조건은 서로 잘 어울린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이것만 지키시면 50%는 깔고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파스타 소스는 오직 3가지 재료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 중에 동물성 식품은 없습니다. 그 뜻은 오늘 만든 토마토 소스에 면을 비벼 먹으면 맛있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풍미와 감칠맛을 낼 고기나 해산물, 혹은 하다못해 버터나 치즈라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토마토 소스에 간고기를 넣으면 라구 소스가 되고, 해산물을 넣으면 토마토 해산물 파스타, 관찰레라는 돼지 볼살로 만든 베이컨을 볶아 넣으면 아마트리치아나라는 소스가 됩니다. 이외에 많은 부가 소스들이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3가지 소스가 100% 확률로 그냥 토마토 소스에 채소를 넣고 볶은 것보다는 훨씬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요리가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간이 맞았나, 두 번째로는 충분한 맛을 만들어줄 동물성 식품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선 이 밖에 맛에 대한 개념과 감칠맛을 제대로 내는 테크닉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소스는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될 소스지 혼자라도 맛이 나는 소스는 아닙니다. 시판 소스를 쓰시면 정말 편리하지만 시판 소스에는 정말 많은 재료, 향신료,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 캔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해산물 파스타를 만들 때는 해산물 향이 잘 느껴지지 않고 안에 있는 향신료나 재료들 맛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로 진짜로 진한 해산물 향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면은 이미 삶았습니다. 면수를 조금 남겨주세요. 오늘 저는 스파게티니라는 스파게티보다 약간 얇은 면을 사용했습니다. 링기네가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포장지보다 2분 덜 삶아주세요. 면 삶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양파를 얇게 썰어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얇게 썰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양파를 넣어 볶기 시작합니다. 소금을 넣어 양파의 수분을 빼줍니다. 양파는 설탕을 대신해서 소스의 단맛을 내줄 중요한 재료입니다. 레시피보다 양파를 더 넣어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마늘을 넣으셔도 되는데 옵션입니다. 양파가 갈색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양파의 수분을 충분히 날려서 단맛을 폭발시키고 그 단맛으로 토마토의 신맛을 잡아주는 겁니다. 양파가 갈색이 되면 토마토를 부어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자면 토마토 캔에도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른 것을 만들할 수 있는데 토마토 케첩과 토마토 페이스트는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소스를 냄비에 옮겨주세요. 소스를 냄비로 옮기는 이유는 표면적이 적어서 수분 손실이 훨씬 더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이 고무주걱은 하나 사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팬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담아줘서 설거지도 쉽게 해주고 버리는 양도 정말 적어집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200도까지 버티는 실리콘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3-40분 정도 뭉근하게 최약불에서 가끔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여기에 집에 있다면 월계수잎을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옵션입니다. 뭉근하게 끓인 후 불을 끄고 바질은 얇게 썰어 소스에 넣어주세요. 바질 같은 향신료는 사고 나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더러워요. 소금 간은 어디에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50%만 해줍니다. 완성된 소스는 블렌더에 갈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갈지 않고 다음주에 갈은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갈지 않은 소스는 씹는 맛을 느낄 수 있고 갈은 소스는 좀 더 진한 바질과 토마토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합은 수염을 제거해줍니다. 새우는 껍질을 까주고 똥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내장인 것들을 제거해줍니다.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걸로 두 번째 마디에 넣어 떠주듯이 올리면 내장이 나옵니다. 등 쪽을 칼로 갈라서 혹시 남아있는 내장을 확인하고 좀 더 잘 익게 도와줍니다. 새우 껍질은 버리지 말고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에 새우 껍질을 이용한 레시피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징어는 원형으로 투박하게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고 마늘을 편썰어 볶아줍니다. 집에 이런 비슷한 행주가 있다면 냄비 손잡이를 잡을 때 항상 같이 잡아주세요. 혹시나 손잡이가 뜨거울 수도 있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마늘을 1분 정도 볶다가 경고추를 반으로 갈라 넣어줍니다. 프라이팬이 클 때 팬을 기울여 기름을 모아서 마늘과 고추를 튀기듯이 볶아줍니다. 항상 팬에 무언가를 넣을 때는 재료 중에 뭐가 가장 익는데 오래 걸릴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홍합, 새우, 오징어 순으로 오래 걸립니다. 고로 홍합을 먼저 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오래 익혀져서 질겨집니다. 새우는 팬에 넣을 때 갈라진 단면이 팬에 닿게 해서 안을 충분히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를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지금 여기 팬에 누른 자국, 때, 찌꺼기, 외국말로는 폰드라고 하는데 저 때들을 화이트 와인이나 면수로 닦아줄 겁니다. 저 때들이 다 맛성분이기 때문이죠. 이걸 디글레이징 한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 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면수 50ml를 넣고 디글레이징을 해줍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으셔도 되는데 굳이 이것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사지는 마세요. 집에 있는 넓적한 걸로 저 때들을 긁어주세요.
만들어둔 토마토 소스 한 컵과 면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불은 중약불입니다. 썰어둔 파슬리도 넣고, 저는 방울토마토도 좀 썰어서 넣었습니다. 면이 소스를 거의 다 빨아들여서 소스가 약 2~3큰술 정도 남았을 때 불을 꺼줍니다. 약 2큰술의 올리브 오일과 마지막으로 간을 해줍니다. 치즈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와 해산물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넣지 않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